네, 안녕하세요. 뽀문클리닉 허선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디보톡스의 위험성, 바디보톡스 부작용, 바디보톡스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거고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바디보톡스는 굉장히 안전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표정 근육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일상생활할 때 약간 예를 들면 입꼬리 보톡스라든지 턱 보톡스 이런 걸 잘못 맞았을 때 약간 입꼬리가 안 올라간다든지 입꼬리가 비대칭으로 올라간다든지 뭐 또는 눈가 보톡스 이런 게 너무 강하게 들어갔을 때 눈웃음이 전혀 안 지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보톡스는 그렇게 티가 나는 거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바디보톡스의 원리 자체가 근육에 힘을 풀어주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운이 없는 거 첫 번째입니다. 기운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약간 그 걷거나 종아리 보톡스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걷거나 뛰거나 할 때 조금 그 어려움을 겪는 거,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어깨 보톡스, 승모근 보톡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무거운 걸 들거나 올리거나 뭐 예를 들면 승무원분들께서 이제 그 승객분들의 이제 짐을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승모근 보톡스를 맞아 놓으시면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일반인들께서도 여행 가실 때 뭐 이렇게 짐을 무거운 거를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동작에서 승모근 보톡스는 굉장히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근데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의도한 결과입니다. 왜냐면은 이 승모근, 그다음 종아리, 허벅지, 팔뚝 근육 이런 근육을 안 쓰게 만들어서 더 얇고 가늘고 예쁜 팔 라인, 다리 라인, 어깨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 만들고 싶은 현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동안 못 쓰게 되면은 예쁘고 가는 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보톡스를 맞으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크게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거는 종아리 보톡스나 뭐 승모근, 팔뚝 이런 부분은 아니고 허벅지 보톡스를 하셨을 때 약간 기운이 엄청나게 빠진다고 하세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 그 혈관 자체는 이렇게 거대한 튜브, 아주 복잡하게 생긴 탄성이 있는 벽을 갖고 있는 튜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풍선이나 튜브를 이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거기 공기압이 많이 차 있으면은 그쵸? 많이 차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튜브에 물이 많이 차거나 그 어떤 공기가 많이 차 있으면 탱탱해지면서 혈관도 탱탱해지죠. 그렇죠? 혈압이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팽창하고 그 안에 압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혈압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기전 중에서 이제 근육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동맥, 그다음에 복부대동맥, 뭐 대퇴동맥 이렇게 다리로 내려가는 동맥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이제 혈관들입니다. 근데 그 혈관 주변에 우리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이런 부분들이 둘러싸이는데 특히 허벅지 근육이 대퇴동맥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항상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허벅지 근육이 하는데 이 허벅지 근육의 보톡스를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약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그 골고루 들어간다고 막 촘촘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문제가 생기세요. 혈압이 좀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좋아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혈압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기운이 없고 막 뭔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현상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벅지 보톡스는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께 맞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골고루 모양을 예쁘게 빼는 것보다는 혈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모양을 그 선택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걸 뽑아내는 게 허벅지 보톡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간혹 이제 이 이제 보톡스를 맞고 기운이 없는 거는 사실은 바디보톡스든 턱보톡스든 다 그럴 수 있으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어느 학회에서 이렇게 그 본 게 있는데요. 그 어떤 강사분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 강의를 하셨는데 보톡스에 의해서 아이어트로제닉 마이어스티니아 그래비스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중증 근무력증이 어떤 그 시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시술에 의해서 중증 근무력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그 어떤 논문 같은 걸 발표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중증 근무력증은 우리 근육이 다 이렇게 무력해지는 거,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 그레비스의 그레이비스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특수한 병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근육이 수축하는 기전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근육이 수축한다는 과정이 되게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이제 뇌에서 어떤 근육을 수축해라 말아라 이런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신경을 타고 와서 이제 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말단 시냅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근육을 수축하라 말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하나의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이 스위치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신경에서 근육을 수축하라는 신호가 날라오면은, 그러면은 분비가 된 신경 전달 물질, 즉 아세틸콜린이 수용체, 그러니까 이제 이 근육이 움직이도록 신호를 이제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